안녕하세요.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저와 남편이 왜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다름 아닌 9년간 병수발 들었던 시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변해버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더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고 있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수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아직 서로 젊으니까 뭐든 하면 먹고 살 순 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던데. 장례만 끝나면 각자 갈 길 가자고.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 서로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붙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이러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결혼 전에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모셔와 나한테 병수발 들게 하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때 됐으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접근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 돈도 없어서 결국 어머님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니?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의 시간 동안 9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볼 때면 세상 떠난 부모님 생각에 지금까지 옆을 지켜드렸던 건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꼭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야 해? 나와의 아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짐스러운 상황들을 전부 없애버리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던 것도 이해했어. 당신이랑 내가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건데 어떻게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나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치려 들어? 당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인생 책임져. 당신 인생을 내가 왜 짊어져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속편해. 내가 지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그만 고생하고 앞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질 재산 싸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갈라서는 거 얼마나 깔끔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양육비 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집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엄마 병수발 듣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한테 엄마가 살던 집 그거 당신 명의로 옮겨줄게. 거기서 살면 당장의 생활은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팔아치우려 했던 거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구옥이라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잖아. 남편은 벌써부터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인연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에 희망이 생겼었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의 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는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쉬며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시모의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자 시모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건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시모 옆에서 병수발 들었을 때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와 대화가 가능했을 때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시모를 볼 때면 저희 부모님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항상 저에게 부족한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안겨주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와 여행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병실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셔서 제가 안 볼 때면 미안함의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남편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덜했을 텐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신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생명 참 질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내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시면서 지금까지 자식 등골 빨아먹었으면 갈 때라도 서둘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 좀 놓아달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 끊어내고 싶은 제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죠? 당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셔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병수발만 들어주라고 했지 정까지 주라고 그랬어? 피를 나는 모녀도 아니면서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다고. 당신도 이제 병실에 들어오지 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식? 어머님이 빨리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야. 가진 게 없고 부유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것 같아? 그동안 키워주신 건 왜 생각 못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어머님 등에 달라붙어서 간이며 쓸기며 다 빼서 가져갔겠지.
어머님과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이유도 전부 당신 때문이었잖아.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빼가고 어머님 노후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 사업하는 족족 망하기만 했었다며. 그런데 해준 게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낳아주신 분한테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 어머님이 눈만 감고 계시는 거지 귀는 열려 있으시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도 어차피 이제 곧 남남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이나 좀 세우지 그래. 장례식 때나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엄마가 끈질기게 생명줄을 잡고 계신 건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병실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둘러 일 처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은 숨만 겨우 쉬고 계신 시모 앞에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그동안 키워준 본인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자 남편은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내쳐버리더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서 저와 시모가 가까워지는 걸 막아섰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시모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제서야 연락 온 남편은 장례식을 준비하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남편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발목을 붙잡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집안이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자금이 없다 보니 내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인생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지긋지긋했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혼자 즐기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너희들 혹시 세컨드 안 필요하냐?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고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지? 남자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나 조만간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 사람이 착해서 좋은 말 몇 번 해주면 그냥 넘어와. 너희들 즐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소개해준 거니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잖아. 우리 곧 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 70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이런저런 질병도 함께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가끔 일탈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냐고. 남편이 술이 과했는지 충격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길래 화장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정신 차리라며 냅다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제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려 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모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만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밖에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장례식장을 들어왔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서로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모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가 살고 계셨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구옥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시모의 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온갖 생색은 다 내놓에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시모가 남겨준 허름한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지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저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제 삶은 시모 곁에서 병수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혼자만 있게 돼서 그런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허탈해진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무리에 있던 남자분께서 재개발 추진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동네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옆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재개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나라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옥들을 매입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라는 걸 남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소식을 남편도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명의를 넘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명의 이전했다고
무조건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몸담고 생활하신 곳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당신한테 넘겨줬었겠어? 지금도 집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줘야 하는 거지?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인데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나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니까 다시 뺏어가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가 그동안 어머님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신은 자식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님 병수발 들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이 집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고 당신한테는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네요. 아니면 귀가 어두우신 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쪽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였다는 거 몰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뺏기게 될 거라고요.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원래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시죠. 그쪽이 뭘 한다고 내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뺏기게 된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너희들한테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영주 씨가 보고 있어서 내가 좋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꼭 무력을 써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가 사용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도움이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도착한 경찰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침착하게 설명을 해 나갔어요. 경찰은 일단 명의가 저에게 넘어갔고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에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만약 경찰이 옆에 없었다면 남편은 더 크게 난리를 쳤을 테고 결국 저는 내쫓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든든한 경찰이 있어주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근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며 남편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에
판사의 결론은 제가 그동안 시모의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했으며 위자료를 대신해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던 9억을 준 뒤 이혼을 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의가 이전된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올려주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사용을 했을 테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겠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끝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했는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합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뭐하러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나랑 합친 다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 건데? 당신이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거에 대해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우리가 불행했던 적만 있었어? 좋았던 적도 많았었다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생각한 방법은 재결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자기가 분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찾아온 남편과 계속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금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늦은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본 사이에 남편의 안색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게도 간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알고 함께 지내던 여자가 남편의 재산과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태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였고, 몸이 아프게 되자 제가 생각이 났는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조금의 감정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8억이란 값진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버린 남편은 남은 시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